그 다음에 또 뭐 이재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재명을 보면서 정말 감동을 늘 받아요. 그 작년에 제가 이제 연말 정산하면서 올해의 인물 뭐 이런 것들, 올해의 명장면, 올해의 가장 감동적인 영상 이런 것들에 이재명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었고,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저한테는 그냥 셀럽입니다. 그냥 엄청 좋은 영향을 주는 셀럽 중에 원탑인 거죠. 이재명은 정말 제가 처음 뽑은 대통령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대통령을 이제 제가 뽑은 사람이 된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뭐랄까, 본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늘 대통령이 됐었고, 그만큼 제가 이번에는 이재명이란 사람을, 와, 진짜 너무 감동이 있을 정도로 헌신하는,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정치인, 그 국회의원,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 물론 몇 명 있었지만, 이 사람 진짜 거의 최초다, 나한테는. 이제 문재인도 약간 느낌이 있었는데, 그 기존 정치화법에서 벗어나지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뭐 그랬습니다. 어쨌든 뭐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정치화법이고 나발이고, 이재명은 그냥 진짜 자기 소신대로, 야, 진짜 그 대동사회 이재명의 이제 1순위 철학이죠. 대동사회,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그런 세상, 모두가 하늘이다. 요게 정말 이거를 1순위로 삼고 있고, 이거를 실천을 한다는 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걸 실천한다는 게 정말 늘 감동적입니다. 이재명의 정말 헌신, 늘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1시간이라면은 5천만 명의 행복이 1시간 그 이상으로 늘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쉴 수가 없다. 이런 말 자주 하는데, 그래가지고 요 며칠 전 어젠가 보니까 전주시장에 또 전통시장에 갔더라고요. 전주에서 뭐였죠? 그 새만금인가요? 몰라, 기억 안 나. 어쨌든 뭐 행사하고, 그 틈에 이제 전통시장도 한번 들러서 민생을 한번 살피고, 또 점심 한 그릇, 점심 한 끼 하고 이랬었더라고요. 근데 뭐 보니까 참 감동적인 게 뭐냐, 이 시민들, 전통시장 안에 그 상인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은 이제 건강하라고 해. 건강 챙기라고 해. 그 첫 마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면 일단 어떤 말이 나오느냐, 그게 이제 참 재밌는데, 건강하세요. 건강 잘 챙기세요. 이 말이란 말이야. 이게 진짜 엄청난 팬심이고, 진짜 엄청난, 이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이게 민심이고, 뭐 민심이라는 그 뭐 딱딱한 용어보다는 어쨌든 그게 진심이다. 진심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심이니까 이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너무 진심이 되는 거예요. 정치인, 무슨 뭐 국회의원, 대통령, 그냥 뻔한 사람들 이런 게 아니라, 그거를 초월해서 진짜 대동사회야. 초월해 있는 같은 동지 같은 느낌이 들고, 야, 이러니까 건강하란 말밖에 안 나와. 그게 너무 감동적이에요, 진짜. 울림이 있어요. 근데 저도 그 이재명 일하는 유튜브가 맨날 저한테 6시 퇴근하면 알고리즘으로 날라주거든요. 이재명 오늘 뭐 했나? 봅니다. 보면서 퇴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저도 거기다 댓글 달아요. 진짜 저도 근데 딱 나오는 말이, 건강 좀 챙겼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그 사람이 너무 잘하고 있고,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그리고 또 그 사람 자체도 또 애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인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 사람 자체에 대한 그 인류의 그걸 넘어선 진심? 이런 것도 저한테 있어서, 첫 마디가 진짜 건강 좀 잘 챙겼으면 좋겠다. 저러다 쓰러지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정말 눈물 날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비단 저뿐만 아니라, 저렇게 전북
전주의 전통시장 그 상인들도 같이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것들이니까 저게 내 마음이고 저게 이재명 마음이고 이게 다 통하고 진심은 진심을 알아보고 요 현장인 거예요. 근데 그게 대통령으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이 모습이 정말 희한하고 희귀한 광경이에요. 진짜 이게 대통령으로부터 나오기가 진짜 쉽지 않은데, 근데 사실 그게 맞는 거라는 거. 이게 대통령이라는 거죠. 대통령은 높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뭐, 1인자니까. 근데, 그래도 국민을 진짜 섬기고 봉사하고, 우리 같이 함께 같이 살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일 앞선에서 생각하는 사람. 그거는 좀, 그냥 단순한 1인자보다는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의 동지이기도 하고 같이 가야 되는 사람, 진심을 공유한 사람, 이런 맥락이어야 된단 말이야, 대통령은. 그래야지 나오는 정책이 쓸데없는 거 안 나오고 진짜로 정말 속속들이 곳곳에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삶에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근데 그런 생각을 가졌었던 자들은 몇 명 있었지만, 민주정부에서 많이 있었죠, 몇 명. 근데 그거를 체감이 시킬 정도로, 체감을 시킬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것은 되게 어려운 영역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늘 하는 말이 이제 현실 정치는 한계가 있다. 이게 어느 정도 인정이 또 돼야 되는 거다. 이랬었는데 지금 이재명은 진짜 천재고, 거의 요즘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진짜 세종 이후 역대급 1인자다, 왕이다, 대통령이다, 이런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야, 연임이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로 잘하는 거 저도 진짜 역대급이라는 표현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한국 사회에서 진짜 어려운 일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해낸다?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 누가 하는데 그걸 이제 남이 봤을 때 쉬워 보인다? 그 사람은 초월이 되어 있는 고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재명이 그래요. 이거를 하게 하네. 이게 되네. 주가가 5천을 가네? 이거가 콧방귀나 끼지. 누가 5천 얘기하면은 그짝 인간들이 그렇게 했던 것도 무리는 아니지. 진씨 그 사람들 막 나와가지고 막 조롱하고 네가 콧방귀나 그렇게는 하겠다. 근데 그렇게 해.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이제는 좀 다르게 해줘야 되는데 그 인간들한테 뭐 그런 걸 바랄 수가 없죠. 보여줬으면 인정하자. 우리가 발전하고 다 같이 잘 살려면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야 돼. 근데 죽어도 인정을 안 하지. 아무튼 오늘은 좋은 얘기만 할 겁니다. 오늘 훈훈하고 내가 마음에 들고 좋은 얘기들만 할 거예요. 아무튼 그 이재명의 진심이 통한다라는 그 맥락이 참 저한테 요즘 이제 토픽이고, 그 다음에 건강 챙기라는 그 토픽, 그것도 되게 감동 지점이 있다. 그런 거. 자, 한 사람이 정말 이거를 해낸다는 게 정말 가능한가 싶었는데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를 회복하고 부동산 가격을 이제 점진적으로 안정화를 이제 시키려고 한다. 그 실행력, 그리고 실제 투입된 그 실제와 그리고 방향성, 이런 것들이 이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딱 그 겨냥이 되어 있는, 에임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을 처음 봤어요. 이게 진짜 쉽지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진심으로 국민들을 생각하는 거야. 진심으로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 나오는 답들이에요. 그러니까 천재는 예전에 제가 이런 뭐 그때 평론을 쓰긴 했는데, 장기하 앨범에서 천재라는 건 뭐냐면은 공감, 계속 지속적으로 그 시점에 내가 느낄 만한 공감 포인트를 같이, 공감을 내가 느끼는 게 일단은 1번 이제 뭐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천재나 그쵸,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재명이 천재다 이렇게 느끼는 거는 물론 똑똑하고 행동력도 있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기질적인 것도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진심이라는 거. 그러니까 누구 진심인 사람은 발전 속도가 거기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 뭐 기질이나 능력이나 이런 거는 둘째 문제고, 첫 번째는
정말 진심이느냐, 그걸 진짜 하고 싶은가, 그러니까 누가 진심인가를 우리는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밀어줘야 되는 게 맞다. 대통령은 특히나 그렇고. 그래서 이 사람 보면은 진심이니까 이게 에임을 어디다 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이제 지금 경력도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정치 경력이, 그거를 이제 지금 실력도 됐지, 경력도 됐지, 기질도 그렇지, 진심이지, 이거 완전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완전체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정말 놀랍고, 하루하루 놀랍고, 볼 때마다 놀랍고, 볼 때마다 감동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야, 정말, 와, 어떻게 이게 이래. 야, 관광도 지금 손대고 있죠. 관광. BTS가 부산 에서 뭐 한다고 하니까 거기가 7만 원짜리 숙박업소가 77만 원까지 뛰었대. 미친놈들이지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진짜.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러지 말자. 지킬 거 지키자 제발.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제동을 정말 걸어줘야 될 시기에 정말 잘 걸고 있어요. 제가 봐도, 제가 뭐 계속 지금 말씀드리지만 대충 망한 세상이에요 지금. 진짜 김성모의 예전 표현처럼 지금 본격적으로 망한 게 아니야. 전쟁 나가지고 막 폐허가 된 건 아닌데 내실은 그 급으로 망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양쪽에 있는데 한쪽은 누군가들의 욕심에 의해서 발전되는 영역, 한쪽은 도덕이라든지 양심이라든지 아니면 규범이나 사회적 약속 합의, 이런 것들 좀 더 이렇게 인문학적인 그 영역에서 너무 욕심이 지나치면 그거를 다시 밸런스 있게 낮추고, 이것도 올라가서 너무 안 된다 싶으면 또 욕심이 좀 있어가지고 이거를 좀 발전으로 이끌고, 요게 이제 두 양 날개로 균형 있게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 양심이나 인문학적인 가치, 요런 생각점, 사고점, 이게 그냥 싸그리 그냥 폭삭 무너져 있어서 지금은 이제 욕심에 의한 그냥 무조건 욕구, 내가 그냥 잘나면 10,000원짜리를 한 1년도 안 됐는데 막 20만 원에 파는, 내가 어쩔 거야, 내가 잘 되는데, 막 이런 지금 너무나 좀 극단적이고 천민적이고 지나치게 안 좋아진 자본주의의 끝을 지금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다 마찬가지잖아요. 점점 그런 것 같아 세상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점점 대충 망해 있어요 지금. 이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7만 원짜리 숙박업소인데 이거를, 아니 그 좋은 마음으로 그 내가 좋아하는 가수 보려고 외국에서 온 그 좋은 마음을 이용해서 그거를 몇 배입니까 이게 지금? 7만 원짜리 77만 원에 주는 게, 그러니까 지나치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양심, 이런 속에서 적절히 욕구를 추구하면서 지내자.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망해요.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가 망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는 언제는 뭐 자유로울 줄 알아요 자기? 그렇게 살다가 모두가 망하면 그 모두 안에 자기는 속해 있으니까 자기도 망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우뚝 자기만 잘 살고 남들 망하면은 자기만 잘 살 줄 알아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모두와 같이 잘 살아야 나도 잘 사는 거예요.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모두 안에 속해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숙박업소들 하는 꼬락서니 보세요. 그런 것들 제동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진짜 대통령 자리에서 진짜 진심이고 실력 있고 정신 깨어 있고 정확하게 그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자가 대통령이 됐을 때, 정말 사회 곳곳에서 있는 그 암적으로 썩어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건드릴 수 있다는 게 효능감이 진짜 우리가 지금 요즘 정말 많이 하는 그 효능감이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쓰는데 그 말이 딱 맞습니다. 교복값도 잡습니다. 교복값. 이게 제가 아까 말한 그 대충 망한 세상의 연장선에 모두 있는 얘기예요. 교복값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입어야 되니까 무조 많이 올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나만 잘 되면 되니까 몰랑 남들 신경 안 써. 그냥 어쩔 수 없어. 내가 그냥 더 치고 나가서 내가 돈 벌 거야. 아니 그렇게 해서 사회가 불균형이 일어나고
그렇게 돼 있으면 자기는 잘 살 것 같아요. 자기는 어디서 뭐 밥 안 사 먹나? 자기는 어디 가서 또 뭐 소비 안 하나? 그럼 그 사람들은 또 안 그럴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가면은 우리 진짜 다 망하는 거야. 교복업자들 적당히 했어야지. 양심이라는 것이 늘 내가 하는 행동의 결론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거는 규모가 작건 크건 상관이 없다. 책에서도 도덕적인 개인, 비도덕적인 사회 이런 책이 있어요. 그거 보면은 그 울림이 있는 메시지가 있는 책인데 뭐냐면은 우리 개인들이 있을 때는 도덕을 챙긴다. 예를 들어서 누구랑 나랑 밥 먹는데 나는 짜장면 먹고 싶고 너는 돈가스 먹고 싶어.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묵인하고 당신 먹고 싶은 거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두 사람의 작은 관계니까 작은 규모니까 거기서는 우리 인간들은 다 그 배려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배려심이 아주 1순위로 우뚝 서가지고 그거부터 나와. 그게 천성이고 본성인데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갑자기 내 배려심보다는 우리의 배려심 막 이런 이제 뭐랄까 좀 뒤로 물러나서 가면을 써가지고 내 배려심을 규모가 커질수록 우리는 도덕심을 안 발휘한다. 그리고 그것을 나라 대 나라의 이제 뭐 그 갈등 상황이라든지 요소로서 있으면 갈등이 있는 요소가 있어서 갈등이 있는 상황 같은 것을 보면은 갑자기 우리의 도덕심이 사라진다라는 거. 우리 모두의 국익이나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요 도덕을 잠깐 이렇게 숨겨도 돼. 라고 우리는 거의 합의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국가 차원이니까 둘이 얘기한 때랑은 다른 도덕이 발동을 해야 되는 게 맞지 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우리 모두가 근데 그렇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둘이 아까 전에 그 뭐 먹고 싶어요 했을 때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하는 것처럼 국가적인 단위가 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당장에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고 모든 세계 사람들 혹은 그 이상으로 다 모두가 같이 잘 사는 느낌일 때 우리가 잘 살지.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얘네 전쟁하고 저기 전쟁하고 있으면 우리라고 전쟁 안 할 법 있나? 그럼 우리한테도 전쟁의 위협이 있는 거고 얘네 전쟁하고 쟤네 전쟁하고 있으면은 우리까지 전쟁할 수 있는 불안감이 있고 실제 우리도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도 초토화되고 우리도 불행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방향이라는 것이 이런 도덕적인 것이 더 그 방향으로 가야지만 우리가 다 안정적으로 다 잘 살아가는 실제 그런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국익이 우리가 장땡이야. 우리만 잘 되면 돼 라고 하면서 도덕은 잠깐 뒤로 물러나고 마치 그 트럼프 관세에 미친 놈처럼 매기는 것처럼 그거가 딱 그 꼴이에요. 지금 자기들 도덕을 양심이나 도덕심 이런 것들을 뒤로 배제하는 거야. 우리 왜냐면 국익이라는 그 핑계 삼아서. 그렇지 않고 트럼프의 입장이라면은 진짜로 도덕이나 양심적으로 판단해서 그거를 행했을 때 세계도 잘 살고 나도 결국엔 잘 살고 우리나라도 잘 살고 그게 더 순환이고 좋은 방향이다. 이걸 강조하는 책이 도덕적인 개인, 비도덕적인 사회 요 책입니다. 요거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겠고 이재명이 어쨌든 그거를 개인적 차원의 도덕도 이렇게 전 국민 우리 한 나라로서 쫙 펴들어가지고 그렇게 펼치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괜찮아지고 있는가 국익도 괜찮아지고 있는가 주가가 6,800을 넘어가고 있는가 6,300인가 아무튼 그러고 있는가를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 빵값도 잡았습니다. 빵값도. 저는 이것도 되게 어이가 없었던 게 정말 이게 아까 대충 망한 세상의 한 축이었죠. 빵값 역시. 빵값이 티가 나게 1년 안에 K값이 10,000원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티가 나게. 이건 너무 티가 났어. 그래서 내가 의아했어. 이 정도 아닌데. 그러니까 다른 데도 뭐 짜장면 값 오르고 돈가스 값 오르고 하는데 빵값도 오르긴 하는데 이게 빵값이 좀 지나치게 올랐다? 예전에 요만한 케이크 22,000원이었는데 요번에 32,000원이네. 1년 사이에 딱 그 겨울에 케이크 살라니까 이건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거는 인위적인 담합에 의해서
그 밀가루 값이 올라가서 빵값도 어쩔 수 없이 올랐던 상황.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하나 의문인 게 시스템이 왜 이거를 그러니까 한 2, 3년? 한 3, 4년 지나고 나서 이렇게 발견하게 됐지? 그거를 계속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이 없는가? 감시원들이나 이런 쪽들이? 아니면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일단 의문이 있고요. 그것도 마찬가지. 이재명이나 아까 제가 말한 책의 그 방향성대로 그 시선으로 바라보자면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똑같이 시스템이니까 그런가 보지.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감시가 되고 있어야 돼. 우리 실효적으로 이재명의 그 효능감이 있는 그 체감되는 것처럼 실제로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 그냥 시스템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실제로 작용을 해야 돼. 이거를 왜 3년이나 늦게 파악할 정도로 시스템으로만 머물러 있는가? 이게 의문입니다, 저는. 분명히 발동을 해가지고 이게 나도 느꼈다니까. 내가 1년 동안 10,000원이 오른 게 좀 이상하다. 이거를 시스템에서 이렇게 걸러낼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걸러낸 시스템이 좀 이상했다. 어쨌든 그런 거.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걸 또 이번에 잘 잡아내가지고 빵값도 뚜레쥬르나 파리바게뜨 이제 빵값 내리기로 했죠. 그래서 참 그런 것들 너무 좋은 결론이고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케이크값 같은 경우는 비싼 거는 10,000원씩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1년 전 그 가격 그대로 제가 그때 봤었던.